궤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완전 비현실적인 거고 편법을 썼네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1800년? 어느 구간으로 가냐에 따라 많이 결정될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다가 1800년짜리 초전도체. 이미 지금 하이퍼루프 방식에 시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빠를 것이다. 미디어 컨텐츠 속에서 철도, 빠밤, 은하철도 999.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우주 발사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은하철도 999를 만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잘렸어요. 이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근데 굳이 화성에다가 레일을 깔아서 기차가 다닐 이유가 있는가? 사람이 얼마 만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국가철도공단 아니겠습니까? 다음 미디어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국열차 혹시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자, 그러면 영하 119도의 환경, 이 추운 날씨를 열차가 버티는 게 아니다. 궤도가 버틸 수 있냐? 그렇죠. 궤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나요? 러시아 지금 시베리아 철도에서는 지금 영하 50도 이하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영하 19도까지 버티는 거는 아무래도 철이라든지 취성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실험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운행하는 열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 열차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궤도는 진짜 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열차가 많이 주행하게 되면 레일은 마모하게 돼 있고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17년 동안 한 번 주행하고 한 번 지나가고 그러면은 뭐 계속적으로 거의 쓰게 되고 레일이 마모되기까지 경부 고속철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돌아오는 주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재해 같은 것 때문에 끊어지거나 중간중간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국 열차 속에서는 101량의 객차를 이끄는 기관차가 있고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법한 그런 튼튼한 철도 궤도가 현실에서 진짜 존재를 하는지. 일단 철도 하중 자체는 이제 101량 전체가 한 곳에 모이기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무게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산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걔가 멈춰 있으면 계속 받지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받는 시간이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무게가 분산된다. 사실 이 설국열차는 그 자급자족 기차잖아요. 그러면 뭐 정육점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유치원도 있었고 뭐 미용실도 있는데 이 설국열차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원작에서는 1001량의 객차거든요. 원작 훨씬 커요. 근데 보통 기차 한 량이 이제 43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엔진이 있는 기관실은 120톤. 굉장히 무겁죠. 네, 근데 그러면 잡으면 적게는 43,000톤, 많게는 12만 톤인데 이거는 완전 비현실적인 거고 영화상에서는 이제 적으면 60량, 많으면 101량 정도 된대요. 한 2,580톤에서 12,120톤 정도 된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굉장히 긴 열차를 만든 적이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 이름도 이제 월드 레코드예요. 기록 세우겠다라는 거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장님? 예, 뉴스를 통해서 봤죠. 이게 25대 열차를 연결해서 객실을 이제 101량을 만든다. 100량.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실제로 무게는 3,000톤 정도. 사실 훨씬 더 가볍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무거운 것보다도, 왜냐면 계속 분산되니까 이동하면서 무거운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객차 간의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균형이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달리는데. 그럼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사람이 뭐 1, 2, 3호 차에만 다 타 있고 뭐 나머지의 객차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 운행을 할 때 사실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허용 하중이 있는 거고 극한 하중이 있는 겁니다. 서용 하중의 3배 정도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중이 크더라도 지나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렇죠. 사람이 타는 거 정도는 제가 볼 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 게 이 객차 자체가 무거우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에 뭐가 좀 더해지는 건 사실 큰 차이는 없잖아요. 수영하고 있고 막 뭐 먹고 있고 이런 데가 있고 한산한 곳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영화상의 이야기니까 아무튼 그 균형이 깨지는 게 좀 걱정이 된다, 저는. 네. 스위스 열차하고 이 서국 열차의 차량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기관차가 한 대가 앞에 다 끄는다. 맞아. 네. 스위스는 열차를 다 연결한 거고 실제 기관차가
4대의 객차만 운전하고 25대를 연결한 겁니다. 그냥. 그럼 사실상 이게 한 대의 기차라고 보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네요. 약간 그러면은 편법을 썼네요. 실제 이제 구동력이 레일에 전달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거운 객차를 뒤에 몰고 있으면 공전하게 되죠. 미끄러져가지고 예, 바퀴도 차륜도 처리고 레일도 처리기 때문에 나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이 가장 길게 만들었던 구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긴 구간은 경부고속철도고 417.5km 정도. 와,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광명역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광명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고로 광명에서 동대구까지,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2번에 걸쳐서 했고요. 약 18년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렸었구나. 이제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뭐 계획 단계, 설계 단계도 있고 토지 매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또 깔면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럼 궤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전 네. 세계를 우리가 최단거리로 해가지고 단순 계산으로 전 세계 데리고 있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 사실 이제 뭐 대륙을 다 이렇게 잇는 거는 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적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적도가 이렇게 둘레니까 40,075km 됩니다. 적도 기준으로. 대충 한 40,0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요 정도면 국가철도공단이 만약에 지었을 때 우리 몇 년 정도 걸릴까요? 40,000km. 한 1,800년? 1800년? 뭐 어떤 공법을 적용하냐에 따라 많이 적용되고 어느 구간으로 가냐에 따라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긴 구간이 지금 18년 걸리신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되게 그럼 약간 가업 같겠다, 이러면. 그죠? 손주가 이제 야, 내가 이제 100년 했다. 다음은 네가 이어라. 100년씩 18대 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그러니까 뜻을 받자. 180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것. 인부들도 다 이어, 자손을. 요거 한번 펀딩 한번 크라우드 펀딩으로다가 1800년짜리. 사람들도 1800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15대 손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못 빠져, 못 빠져. 못 빠져나와? 그냥 붙는 거야, 계속. 감옥이네, 감옥이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속의 이 열차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미래 철도와 궤도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심플합니다, 저는. 철도의 장점이 뭐냐? 빠르다. 빠르다. 예, 빠르다. 그 다음에 저렴하다. 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아까 나왔던 설국열차 같이 굉장히 낮은 온도, 저온에서 초전도 현상,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떠다니는 철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만약에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저렴한 이 자기부상 열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 우리 형님께서 만드시는 하이퍼루프. 진공 상태 캡슐을 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이제 시속 1000km를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기존의 고속철도보다 훨씬 빠른 형태, 철도와 유사한 어떤 운송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어쨌든 저는 더 빠르고 저렴해질 것이다. 더 빠르고 저렴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국가철도공단 더 빠르고 더 싸지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미 지금 하이퍼루프 방식에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 아마 하이퍼루프가 실용화 된다면 우리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건설을 담당할 또 건설을 하실 겁니다. 것이다. 18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마 지금 그 예. 하이퍼루프 자체가 건설 자체가 메스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더 빠를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빠르게 저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이제 스케줄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너무 좋다.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오! 예, 그런 거죠. 정류장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정류장을 만들면 느려지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형태로 시속 1000km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서 이제 에어 바운서 같은 걸로 잡아주는 거야. 싼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각서 쓰고 타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천문 우주 전문가 궤도님과 또 최기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철도 궤도만 하다가 오늘 우리 궤도님 만나서 우주 궤도를 같이 접해보니까 너무 또 재밌고 좀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동질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궤도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궤도, 위성의 궤도, 올빗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철도 궤도라는 것도 이제 검색하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전문가분과 함께 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좋네요. 일단은 뭐 스크립트 상에서 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기분도 물어봐 주세요. 파리가 이렇게. 네, 진짜 네. 파리가 있었어요. 진짜로 파리가. 파리가 네. 있었어요. 진짜 파리가 있었어요. 진행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괴며들었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자, 국가철도공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고정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